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 수상자인 안세영 선수의 폭로에 대해 많은 국민이 안세영 선수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축구 비리를 감사한다고 하더니 결과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것이냐? 일을 제대로 하고는 있는 거냐? 나는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팬들의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홍명보는 버젓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 업무를 뻔뻔히 진행하고 있어 더 많은 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가들은 최근 축구 전문 기자들 사이에서 축협의 아나무인 태도에 문체부 감사팀이 작정하고 들어간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최악의 극단적인 선택은 피하려고 했지만 저런 태도를 보인다면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축협 역사상 유례없는 극단적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많은 팬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12일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경기 일정이 확정되었다고 밝히며 9월 개최되는 아시아 예선 B조 1, 2차전 경기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다음 달 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B조 1차전을 통해 10년 만에 국가대표팀 복고 경기를 치릅니다. 이후 대표팀은 오만으로 넘어가 10일 무스카트 술탄 카부스 경기장에서 오만과의 맞대결을 가집니다. 즉, 홍명보 감독은 서울에서 팔레스타인을 상대한 뒤 곧바로 오만 원정을 떠나야 하는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셈인데요. 그럼에도 한국의 대진운 자체는 최상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 시간이 긴 중동 원정이라는 점에서 일부 변수는 존재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 팔레스타인, 오만과의 경기는 매우 수월할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축구계의 평가인데요.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최근까지 국가대표 코치진을 선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팬들로부터 저 따위로 일을 할 거면 뭐 하러 감독을 선임했냐? 는 맹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팬의 비난을 의식한 듯 홍명보는 자신을 보좌할 코칭 스태프 구성이 마무리 단계라고 축협 내부 관계자가 전했는데요. 박건하 현 프로축구연맹 TSG 위원이 수석 코치를 맡고 김동진 키치 U23 B팀 감독이 코치로 합류하며 피지컬 코치와 골키퍼, 코치 모두 국내 코치로 확정되었다는 후문입니다. 박건하 수석 코치는 2011년 U23 축구 대표팀에 합류해 홍명보 감독과 함께 런던 올림픽 동메달에 기여했으며 2013년에 홍명보 감독이 A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된 이후에도 함께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당초 코칭 스태프 구성에는 과거 홍 감독과 함께 일한 코치를 배제하려 했지만 감독을 잘 이해하는 코치가 한 명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박건하 코치가 합류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이 축협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또한 박 코치가 지난 6월 A매치 김도훈 감독 임시 체제에서 수석 코치를 맡았다는 점도 연속성 측면에서 고려되었습니다. 홍 감독 부임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외국인 코치 선임에 대해 홍 감독은 아직 구체적인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당장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좋은 계약이 돼서 한국으로 오면 좋을 거라 생각한다. 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축구팬은 또 박건하라니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며 인맥 축구 안 한다더니 과거 자신과 함께 실패했던 코치를 또 임명하나? 10년이 지났는데 자신과 함께 실패했던 박건하를 수석 코치로 임명하다니 그동안 배운 게 없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정말 한심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다른 축구 팬들은 손흥민의 마지막 라스트 댄스인 북중미 월드컵을 홍명보가 저렇게 말아먹는다. 손흥민과 황희찬, 이강인, 김민재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저런 후진 코치진의 지도를 받아들이고 홍명보를 감독으로 인정할 것 같으냐.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감독 선임 자체가 무효 아니냐 고 주장하며 부인은 축구 감사한다고 온갖 생색을 다 내더니 도대체 하고 있는 거냐? 감사가 늦고 어영부영 홍명보와 정몽규가 축구 팬들뿐 아니라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저런 뻔뻔한 행동을 한다며 국민들의 인기나 얻으려고 입방정을 떠는 유인촌 장관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반영하듯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대한양궁협회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예결산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끝에 받은 예결산 내역이 너무나 확연히 차이가 났다는 한 매체의 보도가 팬들의 분노를 더했습니다. 대한양궁협회는 표지 포함 각각 94.3쪽짜리 2023년도 결산서와 2024년도 예산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예산 결산 서류는 항목별 예산액뿐 아니라 항목별 산출 내용도 매우 자세하게 적시하고 있다고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반면 대한축구협회는 2022년 이후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의원실의 요구에 한 장짜리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것이 전부였으며 이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하는 의원실의 항의에 경영 중요 정보, 개인 정보, 감사 결과, 각종 계약 사항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회신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양궁협회가 정관상 추가로 공개하는 임원의 업무 추진비, 집행 및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제외하면 두 협회는 완전히 동일한 경영 공시 정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궁협회가 공개한 모든 사항에 대해 축협도 동일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축구 전문 기자들에게 요즘 부쩍 많은 국회의원들이 축협 관련해서 전화 문의를 해온다는 후문이 있다며 그 국회의원들이 바로 문체부 소속 위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축협 비리는 진영 논리가 필요 없는 사안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축협 개혁을 위해 나서는데 부담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문체부 위원인 국회의원들은 축협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매우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청문회 뒤에 업무방해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이미 내부법률팀을 동원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일부 전문가들은 축협이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안세영 폭로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 고위 관계자가 VIP에게 직보하고 있으며 이 상황을 인지하고 계신다는 언급을 하면서 문체부를 통해 체육협회의 내부 행정 절차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문체부가 체육협회를 감사하는 조치의 배후에 대통령 비서실이 개입되어 있고 이 비서실로 직보를 VIP가 받고 있는데 축협이 저 따위로 굴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정몽규와 홍명보가 눈치가 없는 것이 이 상황에서 오히려 큰 이점이 되고 있다. 약삭빠르게 처신하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않고 국회에도 개기고 VIP에게도 개기고 있는데 조만간 큰 사고가 터질 것 같다며 환영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축협의 비협조로 실질 감사가 늦어지고 있다. 실질 감사를 하겠다는 뜻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문체부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며 축협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체부 관계자는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다가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극단적인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는 충격적인 말을 했는데요. 인터뷰를 하던 기자가 극단적 조치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독선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실질적으로 감독 선임을 무효화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명백한 하자가 있고 이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감독 선임 무효라는 유례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언급해 많은 팬들 역시 큰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홍명보 씨가 사조직답게 대한축구협회에서 정한 국가대표 감독이 되면서 대한축구협회 본관에서 취임식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팬들에게는 매우 형식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그 사과는 어차피 고개만 숙이면 되는 것이어서 시청하는 사람들조차도 1%의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도 안 하면 이제는 감독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것이죠. 홍명보 감독은 증거 없는 자신의 입장과 감독을 맡게 된 배경을 설명했고 이후에 누구나 할 수 있는 팀 운영 방향을 두루뭉술하게 전한 후에 기자들의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가장 기다려왔습니다. 사실 딱 3가지 질문이면 되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홍 감독님이 자리를 맡으면서 연봉이 얼마인가요? 공개할 수 있나요? 였어야 합니다. 질문이 없으니 아무 신뢰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기로는 소문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은 연봉 때문에 국가대표 감독직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축구협회에서 러브콜이 있었다고 해도 연봉이 적었다면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홍 감독은 울산 현대에서 10억을 받았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국가대표 감독은 2018년 신태용 감독이 8억이 최대 금액이었습니다. 6년 사이에 2억 정도 올라서 10억을 주겠다고 하면서 맡아달라고 했다면 홍 감독이 맡았을까요? 그런데 이 가장 결정적인 질문이 빠져 있으니 어떤 말도 신뢰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끌어가든 지금 많은 팬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체념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책임에 대한 사과와 이미지 하락 외에는 손해보는 것이 없다면 10억 연봉보다 30억 연봉 자리를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국내 감독이 많은 연봉을 받으면 안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5개월 동안 절대 가지 않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대한축구협회에 러브콜을 수락한 것을 아무도 납득하지 못하는데 본인은 한국 축구를 위해 선택했다고 하니 매우 불쾌합니다. 그 질문을 하면 언론사들이 난리가 나는 걸까요? 솔직히 저도 왜 그 질문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시간 생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어쩌면 중계 중에 기자들에게 연봉 공개 질문을 빼달라고 압박했을 것이라고 의심됩니다. 두 번째로는 감독 선임 과정이 공정했나요? 라는 질문이 또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홍 감독은 문체부와 대한축구협회 부분에서 소명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건 당연히 자신감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봐야겠죠. 가장 강력한 증거는 임호회의에서 23명 중 21명이 찬성했다는 것인데 이 구조를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팬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곳은 굳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야만 한국 축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죠. 우선 기자들의 질문들과 홍명보의 답변을 다 듣긴 했습니다. 홍 감독은 2014년 월드컵이 본인의 실패였다는 것을 인정했고 당장의 대표팀 성적보다는 한국 축구를 세워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세와 23세 대표팀까지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선임되는 국내파 코치가 누구인지는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축구 철학을 드러내려는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전술이 좋은지 나쁜지는 누구나 보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전술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인데 본인이 그 전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감독임을 제대로 어필하지 못했습니다. 한 기자의 질문에 월드컵 16강 이상이 목표라고 답했을 뿐이죠. 그리고 한 기자가 홍명보 감독이 와서 팀을 수직적으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었냐는 질문에 홍명보는 자신이 본래 수평적이고 대화를 중시하는 감독이라고 기자들에게 어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세 번째 날카로운 질문이 던져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만든 유행어 "이게 팀이야" 라는 한마디. 축구 팬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명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쇼츠 영상에서 5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울산 현대가 우승했을 때는 14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팀이야" 라는 영상이 삽입된 장면을 통해 질문으로 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수평적 조직이 정말 가능하냐? 라고 질문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 팬들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실패뿐만 아니라 인맥 축구, 고집 축구, 전술적인 축구로는 황금 세대의 팀을 이끌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팬들을 진정시키려면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눈 감고 돌진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클린스만 같은 감독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강압적으로 팀을 휘어잡으려는 태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특유의 문화가 있다고 한다면 이미 어린 선수들이 형이라고 부르고 선배들은 후배들을 동생처럼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데 어떻게 한국만의 축구 문화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축구라는 스포츠에서 감독이 다정한 말만 하며 이끌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접근이 선수들 간의 끈끈함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확실히 홍명보 감독의 그 장면은 선수들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수평적인 조직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홍 감독은 10년 전 실패의 원인이 데이터 부족이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다를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뭘까요? 울산 현대를 우승시킨 경험 때문일까요? 예상했던 취임식과 기자회견이었기에 별다른 감흥도 없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문체부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아마 시정하라는 부분을 전했다고 하고 더 잘하겠다는 말뿐일 것입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야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저는 확실히 실망한 홍명보 감독에게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설마 국가대표로 박용우를 주전으로 내세우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 밤낮이 바뀌어도 난 행복합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득점한 왕젠틴이 월드클래스 실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소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수백 개의 골보다 1000만 배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부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한계를 모르는 거친 호흡이 희망을 안겨줍니다.